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문화원의 전문가가 방화를 한 것으로 지금으로선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일 관계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걱정인데요. 네. 김 의원님. 동경시내 혐한 시위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이 문제가 더 증폭되지 않도록 한일 관계를 잘 수습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직원 전용 출입구에 가서 이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이니까 밤늦게니까 그냥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라고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극우 세력의 그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냉정하게 대처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더 이런 것들이 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김 의원님은 한일 관계를 좀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아베를 포함한 이제 일본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된 그 역사 인식 또 사고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긴 눈으로 봐야 되고 또 동부아시아의 정세를 고려할 때 이것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그쪽에 있고 결자 해지는 일본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조짐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일본을 설득하고 또 우리가 또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는 그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한국의 발전, 아시아 발전은 다 우리가 도와줘서 그런 것이다. 포스코도 우리가 도와줘서 만든 거고 한강의 기적도 우리가 도와줘서 된 거다. 그런 영상을 CNN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러던데 또 이제 민간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암초들이 지금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쉽겠는가? 우리 정부도 좀 해보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될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저는 어제 오늘 계속 보면서요. 자, 지금 조금 전부터 시청하신 시청자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개요를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요. 어젯밤 11시 50분쯤 자정 직전인데요. 일본 도쿄 요스야라는 곳에 있는 어딘지 잘 모르시죠? 요스야. 네. 요스야라는 곳에 있는데요. 우리 한국문화원입니다. 건물 입구에 불이 나는데 불이 다행히 옮겨 붙진 않았고 출입문을 그을린 뒤에 꺼졌습니다.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신원을 아직 밝히지 못한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직원 전용 출입구에 불을 질렀습니다. 라이터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것으로 지금 일본 경찰이 보고 있고 CCTV를 분석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은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최근에 한국에 대한 분위기, 여론, 감정 이런 것이 지금 좀 어떤지 혹시 좀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자격으로 일본을 최근에도 방문했고요. 또 아베 수상도 만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이 그 상하원 합동 미국에 연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사랑하는 또 역사를 이해하는 전 세계인의 그런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자꾸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의 역사적 그 범죄에 대한 그 반성이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메리엘 총리로부터 여러 가지 그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 강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의 집단 지성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좀 그런 면에서 역사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한일 관계를 풀고 그렇게 되면 더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참 왜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일본 의원들이나 또는 그 다른 각계 인사들을 지난번 가셨을 때 많이 만나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의원들끼리도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이제 제1동포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한일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경제계 인사들 또 지도급 인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와서 잘 합의문을 발표하고 왔는데 아베 수상께서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이 돼서 참 허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천안함 북침 이제 5년 되는 날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북한 잠수정이 와서 하고 감쪽같이 달아났다라고 명시적으로 처음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 우선 소속당 대표가 하신 말씀이니까 김 의원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찾아봤는데 2013년도 정성호 대변인 또 2014년도에 한정혜 대변인도 다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호전적인 김정일 집단의 반민족적인 무모한 도발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를 지내셨고 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막고 또 안보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취약했던 우리 당의 입장을 아주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우리 당을 위해서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혼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책임이든 뭐 언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그 논란을 벌이는 것은 천안함에 희생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말은 많이 있죠. 깜짝같이 그 북한의 잠수함이 와가지고 우리 천안함을 폭침하고 그렇게 NLL을 침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그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역시 이제 국론 분열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틈을 주지 않는 것이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 사과를 요구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폭침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5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면서 남북관계가 교착되고 오이사 조치가 지금 그것 때문에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여야는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국론 분열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5년 동안 뭐를 어떻게 해서 만시지탄이 있느니 무슨 30명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는 이런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여당답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정말 그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흠집 잡고 발목 잡고 이러는 것 같은 그런 이상을 줘서 기쁘게는 생각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3번 집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입장을 견지는 했는데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이렇게 표현해주고 대변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당이 저것이 무슨 북한이 소행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문재인 후보나 우리 당이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명했더라면 홍일표 의원님이 야당으로 이 자리가 바뀌어져 있을 텐데. 대통령 오늘 추모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모사를 떠나서 그냥 여야 대표들 또 지방단체장들 대통령 또 우리 군민이 다 이렇게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는 거 보면서 정말 그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추도사는 당연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 안보 문제 또 국익에 관련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점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나왔을 때는 일사불란한 그 태도를 갖춰줘야 안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에 그런 빈틈 보이는 일이 없어야 남북 관계도 개선되고 또 평화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어제 문 대표 처음 발언 나왔을 때 저희가 이 정치 대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두 분의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대표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수가 대부분이 저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마 국민들이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들 지적들을 했거든요. 이제 일부 이제 그런 그 시각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뭔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 의혹이 이거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백주의 NLL을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폭침시키고 그렇게 감쪽같이 도망간단 말입니까? 우리의 안보, 우리의 과학기술의 수준, 뭐 이거 정보 능력, 이걸 볼 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의 정부의 발표를 믿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일부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국민 가운데 일부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윽박지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설득하고 그것을 또 잘 설명하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당의 대다수 의원, 제가 볼 땐 90% 이상, 95%까지는 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5%가요? 5%는 의문을 갖고 계시군요. 이제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 뭐 혹시 다른 그런 요인은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진상 규명 내지는 뭔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이제 정당에 야당에 또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쨌건 참 5년 오래 걸렸지만 이제 국론이 그렇게 모아졌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좀 이런 시행착오가 뭐 없거나 아니면 그 기간이 줄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도쿄 속보 때문에요. 국제부 기자를 좀 연결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